밝은 에너지를 드리는 기전, 제22기 GS 칼텍스배 프로 기전입니다. 해설에는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24강전 마지막 경기인데요. 오늘은 GS 칼텍스배 수년간 해설자로 활약을 해왔던 박정상 구단이 출전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박정상 구단은 또 재미있고 정확한 해설로 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올해는 본업인 승부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상대 최기훈 5단과의 대결인데 이 선수도 정말 오랜만에 만나 봐요. 네, 최기훈 선수가 이제 2014년도에 군대를 가서 작년 말에 제대를 했어요. 네. 그랬고 이제 최기훈 선수가 입단 10년이 넘은 기사인데요. 입단 초기에는 상당히 두각을 냈던 선수고요. 상당히 좀 농심배나 LG배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반가운 얼굴들의 기사들의 대결인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GS 칼텍스배는 매일경제신문, MBN,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합니다. 우승 상금 7천만 원, 생각 시간은 각자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자, 오늘 최기훈 선수와 박정상 선수의 만남인데 16강에서 이동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전기 챔피언 이동훈 선수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4강전은 상위 랭커 선수들이 거의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기훈 선수와 박정상 선수 그동안 두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기록 굉장히 오래된 기록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7년에 두 선수가 처음 만났고요. 그때는 최기훈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2010년에는 박정상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둔 것 벌써 7년 된 성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별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과연 마지막 16강 티켓 어느 기사가 가져가게 될까요?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22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박정상 구단과 최기훈 5단이 돌가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기훈 5단의 흑번, 박정상 9단의 100번입니다. 상당히 긴장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네. 최기훈 선수는 방송 대국이 상당히 오랜만일 겁니다. 네. 자, 먼저 박정상 9단. 바둑계 대표적인 팔방 미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기만성의 가장 표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GS 칼텍스배는 5년 만에 다시 또 본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6년에 후지집에 세계대회 우승을 했으니까 그것도 벌써 11년이 흘렀네요. 그렇네요. 반가운 얼굴 최기훈 5단. 작년에 군대를 제대했다고 합니다. 좀 살이 오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선수가 상당히 말랐었죠. 네. 근데 운동을 좀 많이 좀 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딱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기훈 5단은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첫 본선 진출인데요. 배우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기훈 선수가 2013년도까지 그 리그 선수로 활동을 했으니까요. 방송 대국이 한 4년 만인 것 같아요. 예. 박정상 9단, 최기훈 5단. 나름의 좀 공통점이 있는 기사들 같은데요. 네, 두 선수는 일단은 같은 도장 출신입니다. 동문이고요. 네, 나이는 4살 차이 나지만 입단은 박정상 선수가 6년이 빠릅니다. 네. 최기훈 선수는 2006년에 입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국수전 도전자 결정전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또 그 다음에는 LG배 본선에도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좀 뭔가 큰 대회 성적을 많이 올렸고요. 최기훈 선수가 이제 입단한 지 1년 만에 국수전 도전자 결정전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네. 자,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박정상 선수를 8강에서 만났어요. 네. 두 선수가 첫 판에서 만났었고요. 그때 첫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기훈 선수가 승리를 거둬서 4강에 진출을 했고요. 자, 여기서 또 저의 또 아픈 각오는 제가 4강 상대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4강에서 최기훈 선수한테 져서 최기훈 선수가 도전자 결정전 진출을 도왔죠. 네. 그래서 기억을 잘하고 계셨던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박정상 구단하면 뭐 후지집의 정상에 오른 기사 이렇게만 기억하실 텐데 조금 더 되돌아가 보면요.
2004년도에 바둑대상 신의 기사상을 또 탔던 기사예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신의 기전을 아마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개인가 하나인가 우승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의 기사상을 타이틀을 차지했고요. 또 한 가지 또 아픈 기억이면 제가 그때 신의 기사상 후보였습니다. 저도. 네. 같은 경쟁 상대였군요. 네, 경쟁 상대인데 성적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네. 전 후보에 오른 것으로만 만족을 했었고요. 이희성 구단과 인연이 깊은 두 기사네요. 네. 자, 박정상 구단과 최기훈 5단. 박정상 구단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세계 타이틀 우승을 계기로 그 다음에는 중완배, 준우승 계속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2010년 이후에는 성적이 조금은 하락세였어요. 그렇지만 역시 바둑리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상급 기사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반은 간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알파고가 많이 뒀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날일자로 진행하는 형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최소 5판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진행이. 그리고 물론 프로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두고요. 자, 최기훈 선수도 바둑 자체가 상당히 좀 실리적이기 때문에 낮게 걸쳐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일단은 높게 가면 실리를 허용하게 되니까요. 바로 아마 붙여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이희성 해설위원이 나름 알파곤 전문 해설위원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칭이 돼버렸어요. 이 알파고도 나름의 기풍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흑번일 때는 가장 알기 쉽게 보면 흑변일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두고요. 100번일 때는 덤이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두면서 초반에 좀 기재 있는 수를 많이 둬요. 100번일 때 오히려. 100번일 때 오히려 예. 그런 수를 많이 보여주는군요. 그리고 흑번일 때는 초반에는 이런 눈목자나 두 칸 높은 그 구침을 두면서 좀 스피디하게 두면서 초반 30수 이후 넘어가면 이렇게 돌이 상당히 좀 부딪혀요. 그래서 전투적으로 바둑을 이끌어갑니다. 네. 자, 물론 이곳으로 걸칠 수도 있습니다. 백이 협공하느냐 아니면 날일자로 받는 거에 따라서 어찌됐건 간에 여기를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짜긴 하군요. 네. 협공을 간다 하면 협공을 가는 것에 따라서 여기 걸치는 방향이 또 달라집니다. 또 협공도 여러 가지 협공이 있겠고요. 네, 맞아요. 한 칸이 있겠고요. 두 칸도 둘 수 있겠고요. 네. 높게는 요즘에는 잘 안 두는 것 같아요. 높게 두면 이런 식으로 또 둬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나를 짜로 협공하는 수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여기요? 네. 이렇게요. 이렇게도 예전 바둑에서는 많이 뒀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 칸 뛸 수도 있겠고요. 한 칸 뛰게 되면 좀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100번으로는 이렇게 높게 가는 것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 흑백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군요. 흑번. 근데 김정현 선수하고 알파고하고 그때 둘 때 맞아요. 김정현 선수가 높게 둔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기억 누가 높게 뒀죠? 김정현 선수가 높게 둔 높게 걸로 뒀죠. 예, 기억하는데요. 100번으로 높게 뒀어요. 주위 배석에 따라 아마 또 선택이 달라질 텐데 지금은 귀 쪽에 백이 소목으로밖에 없긴 하거든요. 네. 여기가 화점일 때는 이렇게 걸치는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3-3을 들어가서 이렇게 간명하게 처리가 되는 형태는 많이 나오는데요. 소목일 경우는 예를 들어 이렇게 백이 협공을 가면 그냥 3-3을 두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3-3을 두고 나서 백이 선수가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여기 자세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죠. 네.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여기 모양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화전보다 훨씬 백이 나아요. 그래서 백이 바짝 걸쳐오면 흙도 다르게 둘 겁니다. 이 장면에서 박정상 구단 시간을 꽤 드립니다. 네. 박정상 구단을 대국전에 이제 잠깐 스쳐서 지나갔어요. 네. 근데 역시 국가대표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아, 오늘도 이제 오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박정상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코치를 맡은 지 이제 2달 정도 됐거든요. 자, 최근에 보시면 이제 맥심 커피배에서도 16강에 올라가 있고요. GS도 이렇게 본선에 올라와 있고요. 아마 어린 선수들과 이제 같이 지내면서 도움이 되는 바둑적으로요 부분도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승부적으로 더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길 것 같아요. 네, 뭐 항상 박정상 선수는 무조건 1번은 그 승부거든요. 예. 후제집에 우승할 때도 유명한 어록을 남겼죠. 이제 죽을 때까지 강해지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 정신적인 면이 상당히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한테도 그런 면을 상당히 좀 조언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정상 구단의 아내인 김여원 진행자가 네, 내조를 또 그렇게 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내조의 여왕이에요. 그렇죠. 예,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네.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배울 점이 참 많은데 그렇게 하기 힘들 만큼 정말 네. 내조를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2015년도에 박정상 선수가 그 바둑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죠. 그때 이제 패턴을 보면 박정상 선수가 이제 초반에 연전 연승을 거뒀어요. 그럴 때 보면 박정상 선수가 그 대국 전날에 상당히 연구를 열심히 해서 연구를 거의 밤새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만약에 다음날 시합이 오후 7시면 거의 밤새도록 연구를 한 다음에 그 아침이 되어서 잠이 들고 이런 식의 패턴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징크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혹시 어제 저녁에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하다 왔을까요? 방금 한 수 착수하고 난 뒤에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럼 오늘 오전에 나왔을 텐데 상당히 좀 피곤하지 않을까요? 참 어떤 일을 맡든 열심히 하는 기사인데요. 네. 승부사들은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좀 있어요. 역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기훈 오단도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 연구실에서 공부를 같이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지금은 이제 그 홍대에 있는 연구실인데요. 박용훈 사범이 운영을 하는 건데요. 네. 거기에 저도 좀 나갔었는데 요즘은 저는 안 나갑니다. 근데 최기훈 선수는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지내고 있죠. 왠지 딱 모습만 봤을 때는 조용할 것 같아요. 예, 평소에 그렇게 말이 많은 기사는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공부하고 또 놀 때도 또 차분하게 놀고요. 네. 최기훈 선수가 몇 년 전에는 이제 그 드럼을 좀 배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드럼을요? 네. 음악 쪽에도 좀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요즘은 모르겠어요. 최기훈 선수도 그런 재능이 많은 기사군요. 네. 이 선수가 이제 2006년에 입단을 해서 1년 만에 이제 국수전 도전자가 결정전까지 진출을 했었고요. 물론 거기서 이제 이세돌 선수한테 패해서 도전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아주 그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근데 한 2, 3년은 그 이후에 뜸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한 2013년도까지는 뭐 농심배 대표도 하고요. 네. LG배 16강에도 오르고 아주 괜찮은 성적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 농심배 대표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사들 중에서도 몇 명 안 됐을 거예요, 아마. 6, 7판을 이겨야지만 선발이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대회 중에서 가장 그 선발되기 어려운 그런 대회가 농심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최정상급 기사라고 하더라도 네. 모두 선발되지는 않았었어요. 아마 박정상 선수도 조차 농심배에서는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최기훈 선수가 날일자로 들어갔는데 박정상 구단 그냥 좌하를 굳혔습니다. 좀 평온하게 가네요. 여기를 받아두고 둘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변이 나중에 뭐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에서 이렇게 다가와서 이곳을 좀 크게 키우는 작전을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정상 선수는요. 판을 좀 넓게 운영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구침에 있어서 날일자였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날일자보다는 눈목자가 확실히 유행은 유행인 것 같아요. 또 귀는 좀 날일자보다는 허술하지만 변으로 한 발이라도 더 갔기 때문에 변을 키우는 데에서는 훨씬 더 용이합니다. 최기훈 선수가 LG배 그때 16강에 오를 때 뭐 대단한 중국 기사들을 많이 이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랭킹이 상당히 높은 기사지만 그때는 아주 어렸던 리친청 선수도 예선에서 이겼고요. 수많은 중국 기사들을 물리치고 16강에를 올라갔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16강에서 만났던 선수가 원성진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네. 하필이면 또 자국 기사 강한 기사를 만나서 더 전진을 못했어요. 또 높게 가네요. 자,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렇게 두는 것은 일단 중앙지향적이긴 한데 여기에 약점이 남아 있어요. 근데 박정상 선수의 생각은 여차하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넘겨주나요?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자세가 상당히 낮습니다. 흙이. 그렇기 때문에 좀 눌러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물론 백이 다르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단수 치는 수로 뭐 지금은 이곳에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축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둘 수도 있어요. 둘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라는 거죠. 오늘따라 가벼운 행마들만 선택합니다. 우변도 3칸, 상변도 3칸. 좌하도 눈목자로 굳혀뒀고요. 네, 상당히 좀 폭이 넓어 보이죠. 일단은 시원시원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넓은 자리는 여기가 있겠고요. 실리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는 이 자리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돌이 백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네. 다음에 날일자가 상당히 좀 압박이 되거든요. 한 칸 아니면 벌리는 수. 우변에 먼저 들어가는 수도 자주 나오던데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고서 백이 어떻게 두는 거에 따라서 달리 두는 거죠. 아래로 받으면 이제 보통은 3-3에 들어오는 것이 약간은 좀 방비가 됐기 때문에 손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근데 3-3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돼도 여기가 있는데도 들어오더라고요. 네. 변 쪽을 좀 가볍게 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를 들어와도 충분히 이제 전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교환이 또 막상 뭐 흙이 득인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되면 한 칸 큰 자리입니다. 네. 역시 최기훈 선수 얘기해 주신 대로 실리형의 기품, 네. 실리를 중시합니다. 상당히 실리를 좋아하고요. 전투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국은 이제 최기훈 선수가 박정산 선수의 그 펀치를 초중반에서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후반까지만 가면 최기훈 선수한테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대결입니다. 자, 박정상 9단, 최기훈 5단. 기풍이 정반대입니다. 네, 박정상 선수는 뭐 기세를 중시하는 바둑이죠. 아주 기백이 넘치는 바둑이고요. 어떻게든 싸움을 만들 수 있는 포석을 만들어내고 싶기는 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은 좀 평온하게 갑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둘 수 있는 방법은 변도 있겠지만 여기도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도 여기를 이제 들어오는 수는 있지만 여기가 벌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는 전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 벌리는 수, 뭐 아니면 여기도 큰 자리고요. 오늘 보여준 행마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가볍게 처리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역시 큰 자리를 가네요. 하점에서 입구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요. 네. 적당하게 벌린 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칸 벌리는 수가 상당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흑도 두 칸이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뒀고요. 네, 여기는 이제 백이 두지 않았으니까요. 당연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백이 좀 급해졌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수가 상당히 눈에 보이고요. 물론 이렇게 지킬 수도 있겠지만 박정상 선수의 스타일이라면 이렇게보다는 차라리 지킨다면 한 칸. 그리고 지금 바둑이 아무래도 중앙 쪽에 백이 힘을 실는 바둑이기 때문에 한 칸 정도가 이제 보통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박정상 구단이 초읽기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항상 해설할 때 보면 박정상 구단이 생각 시간이 있다가 초읽기 들어갔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딱 이제 바둑을 운영하는 것이 좀 결정이 되거든요. 느슨한 시간이 있던 그런 패턴에서 갑작스럽게 초읽기로 또 빠르게 두다 보면은 그 흐름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섯, 여섯, 어려운 부분이 나왔을 일곱, 때가 이제 여덟, 초읽기가 상당히 문제예요. 그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우, 좋은 자리죠. 두 칸. 그런데 우변 괜찮을까요? 이제 여기 한 칸 두지 않아도 이제 여기를 아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네요. 이렇게 두면 그냥 한 칸 정도로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뛴다면 또 이런 식으로 약간 싱겁긴 한데 여기는 네. 또 붙여서 넘어가는 맛도 있고요.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 두 칸 벌리는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긴 합니다. 이제 역으로 흙이 벌렸다고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벌리진 않았지만 날개를 핀 모습이거든요. 네. 바로 들어가죠. 응징을 합니다. 어찌 보면 백이 흑에게 좀 공격을 유도하는 느낌도 들고요. 네. 자, 여기서의 이제 행마가 초반에 이제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가끔 이런 모양에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요. 젖히고 늘어서 이렇게 두는 30초. 형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네. 다섯, 여섯, 약간 좀 해픈 일곱,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보니까 초읽기도 한번 사용하고요. 사실 지금 몇 수 진행되진 않았어요. 네. 지금 한 20수 정도 진행이 됐나요?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바둑 같아요. 네. 초반에 상당히 좀 박정선 선수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칸은 다음에 흙도 쉽기 30초. 때문에요. 네, 하나, 고민을 하는 거죠. 둘, 한 칸 뛰면 흙도 한 칸 뛰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선택은 아홉. 붙여가는 붙여가네요. 수. 예, 당연히 글로 가죠. 네. 최규현 선수 이미 예상하고 있었군요. 네. 여기 붙일 때는 반드시 이곳으로 젖혀야 됩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다 젖혀야 되거든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한번 밀어두고요. 이 수가 상당한 악수가 돼요.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백의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백도 뻗는 자리는 아까 보여주신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네, 여기 있는 30초. 은수는 이 모양 하나, 자체가 둘, 가만히 이어두기만 해도 넷, 여기가 다섯, 약점이 여섯, 눈에 보이거든요. 네. 늘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박정상 선수가 상당히 좀 대범하게 두네요. 실리를 이렇게 되면 많이 내주는 거예요. 여기도 한 25집, 한 50집에 가까운 집을 이미 흑은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박정상 선수는 중앙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전투를 할 것 같아요. 더 어지럽히는 네. 건가요? 30초. 하나, 둘, 뭔가를 얻어내겠죠. 네. 여기를 두텁게 만들었으니까요. 다섯, 여섯, 자, 흑이 여기서 그냥 받는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두고서 여긴 늘어야 돼요. 그때 여기를 한 칸 뛰는 수. 여기 들어오는 수가 워낙 좋은 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법이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그럼 흑이 네. 양쪽을 다 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물론 당장은 나갈 수 없습니다. 축이 안 되죠. 근데 나중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좀 맛은 좀 있겠죠. 부분적으로는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게 맞아요. 악수라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 다음 수가 워낙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두는 편이 흑으로서는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자, 최기훈 선수도 이제 초읽기에 돌입합니다. 자, 가속도가 붙는 바둑이 될 텐데 일단 젖혀두고 한 칸 뛰는 자리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여기 침입도 방비하면서요. 한 칸 뛰는 자리가 지금 중앙에 지금 백세력을 좀 지우는데 아주 좋은 자리에 와 있는 수죠. 네, 저 같으면 뭐 여기는 젖혀두고 여기 그냥 뛸 것 같아요. 최기훈 선수도 고민을 할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희가 얘기한 대로 여섯, 두나 한번 지켜볼까요? 네, 여덟, 아, 젖혀갑니다. 워낙 좋은 자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근데 다음에 단수 한 방이 워낙 아프거든요. 웬만하면 늘어야 될 자리인데요. 아니면 다른 수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근데 일단 여기는 없어요. 뭐 여기를 뭐 들어가는 수인데 뭔가 여기 단수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웬만하면 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한 칸 뛰겠죠. 네, 너무 눈에 보입니다. 네. 자, 일단 뭐 이 진행은 이제 선악을 떠나서 최기훈 선수가 아주 좋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한 칸. 중앙을 더 이상은 뭐 막기는 조금은 허황된 것 같고요. 30초. 이제 이 하나, 모양이 생겼을 때는 둘, 최대한 좀 폭을 더 넓혀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다섯, 뭐 여섯, 여기를 다가가거나 일곱, 여덟, 그곳을 먼저 붙여서 상변도 급한 건가요? 네, 여기 활용을 이제 먼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집은 흙이 좀 이미 확정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 자체는 실리로는 백이 득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우변에 끊는 약점은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는 이제 돌이 흙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네. 여기는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되겠죠. 30초. 하나, 근데 사실 여기 나오는 수가 이제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좀 다섯, 두터워지긴 하겠지만 여섯, 그렇게 뭐 흙에게 일곱, 큰 타격을 여덟,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홉, 그냥 이런 열, 식으로 처리하고 두 번 남았습니다. 넓은 자리로 갈 것 같습니다. 네. 흙이 받아쳐내는 방법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초읽기를 한번 사용했다는 거 뭔가 또 보여주려는 걸까요? 아래로 젖히는 수를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래로 젖히는 수. 물론 여기 끊는 자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도 이런 식으로 강하게 젖혀갈 수도 있겠고요. 30초. 하나,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뒀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 네. 이거 여섯. 뭐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걸리는 여덟. 형태가 되죠. 흙이 걸린 거예요? 네, 여기를 못 잊죠. 네.
바로 잡히니까요. 자, 결국에는 중앙 부근에서 젖혀갔습니다. 자, 박정상 구단 그리고 최기훈 구단 마지막 16강에 이름을 올릴 기사 어떤 기사가 될까요? 디펜딩 챔피언 이동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조입니다. 제22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박정상 구단과 최기훈 구단의 24강전. 줄기는 서로 하나씩 사용을 했고요. 네. 무난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30초. 하나, 둘, 이제는 백도 넷, 큰 자리로 손을 다섯, 돌려야 될 여섯, 자리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죠. 어우. 아, 그래도요. 지금도 들어가요. 물론 있죠, 맛이. 네, 여기 자세 자체가 이렇게 한 칸으로 뒀을 때 네. 일단은 중앙 방면으로는 퇴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약간은 좀 어렵긴 하거든요. 이 선 붙이면 넘어갈 수는 있나요? 여기 맛이 좀 있고요. 백은 또 귀에 맛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한전 자체가 잡힐 똘은 아닙니다. 근데 뭐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문제가 아니죠. 30초. 오히려 여기를 살아가다가 선수를 셋, 흑에게 내주게 되면 넷, 오히려 대세점을 다섯, 흑에게 여섯, 뺏길 수도 있습니다. 일곱, 여덟, 한 칸, 한 칸이 일단 눈에 보입니다. 자, 여기서 행마가 단순히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진행만 해두고 좌변으로 간다면 악수일까요? 두 개 없어요. 이 진행은. 이 수 자체는 이 한 칸으로 인해서 이 중앙 방면은 흑이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백이 노릴 수 있는 작전은 30초. 뭐 이런 식으로 귀를 붙여서 두는 둘, 작전이 좀 셋, 유력합니다. 넷, 늘게 되면 다섯, 젖혀서 여섯, 이렇게 되면 아주 크게 귀에서 살게 되죠. 자, 일단은 붙여왔어요. 흑이 여기를 늘진 않을 겁니다. 절대. 가장 예상된 한 수는 여기 젖히는 수. 거의 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30초. 자, 서두에 박정상 구단과 최기훈 구단을 넷, 이성 구단과 다섯, 인연이 깊은 두 여섯, 기사라는 네. 일곱, 얘기를 여덟, 드렸었는데 아홉,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흑백 다음 한 수를 정말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틀린 자리가 없지 않았나요? 근데 좀 어렵지 않은 자리라서 좀 창피하네요. 제가 보기엔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도요? 젖히는 거 봤었거든요. 지금 이게- 한번 달라졌네요. 크게 살았는데요. 뭐 이렇게 건 이 정도면 그래도 집으로 30초. 백이 상당히 좀 벌어들인 겁니다. 넷, 근데 최기훈 다섯, 선수가 이제 여섯, 전체적으로 실리가 흑이 괜찮기 때문에 열. 이 장면에서는 마지막 상당히 좀 남았습니다. 두텁게 처리를 하네요. 만약 백이 귀를 방금과 같이 살게 된다면 네, 우변의 형태가 좀 중복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곳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요. 네, 투자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모양 자체로는 그런데요. 여기에도를 이제 하나, 나중에 이런 식으로 셋, 급소를 두게 되면 네.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여섯, 조금 생기긴 합니다. 거기를 또 붙여요. 일단 현란하네요. 흑의 의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던 건가요? 박정상 선수 생각도 최기훈 선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단순히 사는 것은 이돌이 조금은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귀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런 곳을 넘어가서 사는 편이 훨씬 더 두텁다고 보는 거죠. 흑도 안 넘어가게 30초.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셋, 이곳을 젖힐 수도 네, 있는데요. 여기를 여섯, 일곱. 두었기 때문에 여덟, 여기 두고 싶은 아홉. 생각은 또 안 들어요. 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손이 돌통까지 오기는 했는데 출기를 한번 사용합니다.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최기훈 선수 생각은 여기도 했는데 여기도 양쪽을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너무하다는 상태에서, 생각도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 사실 흙이 손을 돌려도 백은 그냥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럼 귀에서 어느 마지막. 정도 실리를 차지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받아 네. 두었네요. 최기훈 선수 생각은 뭐 이런 정도만 되면 만족이다. 또 손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백이 원하는 대로 된 그림이기는 한데 흑도 만족할 수 있는 건가요? 뭐 흙이 불만인 것 같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하나 더 가일수하는 것은 발이 좀 느립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손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아두네요. 글쎄요. 물론 두텁죠. 두텁긴 한데 그렇게 대단한 성과로 보이진 않거든요. 자, 이제 넓은 자리는 흙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디까지 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 하나, 여기를 셋, 넷, 폭파할 수 있는 다섯, 수가 좀 여섯, 괜찮은 것이 있다면 일곱, 들어갈 수도 여덟. 있거든요, 여기를. 근데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가는 것은 좀 먼저 공격을 당할 것 같고요. 조금은 애매한 자리입니다. 어깨 짚는 거는 어떨까요? 어깨요. 어깨는 이제 삭감할 때 가장 무난한 수죠. 네. 약간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뭐 아.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백도 그냥 넘어가는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네, 여기 선수 활용을 하나 했네요.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받아야죠. 여덟. 자, 여기는 일단 박정상 선수가 귀에 이 돌 희생타를 하나 두어서 여기를 넘어가서 이 돌 전체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귀에 아무런 맛도 없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맛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네, 역시 여기 수가 너무 없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다가가네요. 다가섭니다. 자, 백은 갈라치는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뭐 한 칸 정도 두어서 여기를 좀 안정적으로 지키는 수. 두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형세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미흑은 마지막. 삼기생을 차지했고요. 네, 여기와 여기 단단한 실리를 차지했고요. 다섯, 백은 여기 모양이 일곱. 중요합니다. 네, 한 칸. 한 칸을 두어야지 이제 한 칸을 안 두게 되면 당장 흙이 이런 곳에 갖다 붙이면 네. 여기가 상당히 좀 백집이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귀도 지키면서 이 모양도 좀 키우는 아주 좋은 수죠. 흙도 이렇게 되면 가장 무난하고요. 받는다면 마지막 중반 없이 종반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넷, 다섯, 그리고 여기를 여섯. 뭔가 좀 일곱, 여덟. 물어보고 싶은 자리긴 한데 물어봅니다. 지금 물어보네요. 지금은 한 칸이 있기 때문에 귀로 물어보네요. 네, 여기서 늘진 않을 겁니다. 늘면 단순하게 선수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이제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자체로도 여기만 둬도 이 모양은 맛이 상당히 못 잡으러 가나요? 잡으러 갈 수는 있겠지만 좋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또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그래서 위로 늘지는 않을 겁니다. 셋,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다섯, 아래로 늘고 싶어요.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 받아요? 그러면
이 교환 자체는 흙이 뭐 손해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변 쪽으로 뭔가 좀 수단을 부려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는 이제 좀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두면 귀가 사니까요.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나중 바로 일입니다. 수가 났네요. 네, 나중 일입니다. 마지막. 물론 이 집이 확정가가 되었을 때 두는 수법이고요. 네, 주변 좀 고려해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희성 구단은 젖히는 수 말고 어, 어디를 예상하셨죠? 늘어서 버티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요. 박정상 선수는 역시 느는 수 자체가 좀 뒷맛이 좀 고약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선택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집이 났을 때는 확실히 좀 이 활용이 말을 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확정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다섯, 조금 득이죠. 일곱, 여덟. 약간은 얇지만 그래도 일단은 흙의 의중을 물어보네요. 네, 받아주면 무난하고요. 눈목자로 왔기 때문에 이런 식 붙이는 수 약점이지만 붙이는 것은 그냥 위로 틀어 막을 것 같고요. 날일자는요? 네, 날일자는 이제 전투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마지막. 피해갈 수가 없군요. 붙여서 둘 수도 있겠네요. 셋, 여기도 넷, 그럼 막혔나요? 여섯. 거의 이런 형태면 뭐 전투 자체는 백이 해볼 만합니다. 네, 자 가만히 받아 두었습니다. 최계훈 선수는 뭐 전혀 그 전투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집으로 그냥 후반을 가자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 확정가가 됐고요. 네, 지금 집으로 좀 넉넉하다라는 판단일까요? 흙이 뭐 집으로 절대 나쁜 형세가 아닙니다. 상당히 좀 확정가는 유리할 거예요. 이 집을 보시면 50집에서 네. 더 예, 불어났을까요? 불어났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여기의 집이 5, 10, 25집은 확정가고요. 날일자 따끔한 자리 뒀네요. 네, 여기가 5, 10, 한 10석집 정도, 38. 여기의 집이 20집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흙집은 지금 60집 정도 확정가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백은 여기가 5, 여기가 약간 얇긴 하지만 한 10집 정도 보겠습니다. 15. 마지막. 그럼 이 모양이 하나, 한 40집 정도 나야 이 개가의 형태거든요. 네, 다섯, 40집 정도 여섯, 만들려고 일곱, 한다면 어느 여덟, 정도 나야 할까요? 그래서 뭐 한 이런 식으로 보면 뭐 얼추 40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또 선수는 흙에게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만만치 않은 네, 바둑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집을 지킬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서로 기세의 진행입니다. 백이 들여다보자, 흙도 들여다봤고요. 자, 이곳에서는 여기를 둘, 보고 있으니까요. 네. 좀 지켜라. 다섯, 여섯, 난수인데 아까 따끔하다 하셨거든요. 아홉. 오히려 오, 흙만은 동행하는 건가요? 이수도 눈목자에. 급소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수를 그냥 아주 호되게 꾸짖는 수가 이수인 것 같아요. 자, 이수는 방향 자체로는 여기를 눈목자 두거나 지금 백이 둔 두 칸이 아주 좋은 자리였어요. 지금 역으로 백이 그 자리를 가니까 상당히 좀 흙의 행마가 난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체는 뭐 당장 끊는 수도 안 돼요. 둘, 여기 붙여서 나가게 되면 네. 오히려 돌이 흙돌이 다섯, 무거워지고요. 여섯, 여차하면 그냥 여기서 살면 여덟. 그만이에요. 반영이 나온 네. 거군요. 뭐 갑자기 뭐 좌충우돌 여기서부터 전단을 구해갑니다. 자, 서로 지금 감각에 의존해 바둑을 꾸려 나가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자체는 뭐 이렇게 된다고 해도요. 축이 다음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다음 수는 흙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만 해놓고서 네. 하나, 아마 여기까지 그냥 도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서 다섯, 여기를 전체를 노릴 수도 있고요. 네. 네. 아홉,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어려워지는 진행은 서로가 피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상당히 아픈 자리인데요. 여기 횡마 자체가 흙이 뭐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런 데 두는 건 의미가 전혀 없어요. 네. 백이 여기만 살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 그렇다면 흙도 이제 이 셋, 급소 자리를 차지해서 다섯, 전체를 보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침착함만 보여줬던 최기훈 선수가 이런 수 보여주는 거 보니까 바둑이 어떤지를 좀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지금 흐름이 이 두 수 한 방으로 좀 넘어간 느낌이 들거든요. 흑에게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참 어찌 보면 잘 안 보이는 자리를 박정상 그렇죠. 구단이 잘 찾아냈어요. 네, 이 눈목자가 셋, 참 멋진 감각이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두어갈 수도 있군요. 네, 지금은 저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은 좀 작아요. 두 내어 점 주나요? 아무것도 아니죠. 네, 이렇게 활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늘게 되면 여기가 오히려 좀 더 크게 불어납니다. 중앙은 백이 오히려 더 두터워지고요. 그럼 일단 옆으로 끊는 수는 안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우변과 엮는 수를 좀 네. 보고 싶은데 네, 지금 아래로 끊는 수는 물론 실리로는 여덟,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빵 때림 허용하게 되면 네. 실리는 차지했지만 중앙 주도권은 역시 백한테 넘어가거든요. 자, 일단은 거기까지만 활용을 해둔 다음에 이곳을 붙여서 이 돌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백이 날일자를 오게 되면 오히려 이 흑돌이 끊겨서 상당히 엷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임시 방편을 하는 겁니다. 하나, 중앙에 있어서는 셋, 정말 아픈 악수일 것 다섯. 같은데 예, 늘어도 상당히 악수인데 이제는 두면 여기 가겠다는 겁니다. 뭐 아홉. 명확해졌어요. 중앙은 연결이 되는데요. 네. 공격해갈 수 있는 건가요? 이제는 여기가 끊기는 자리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둬야 돼요. 버티고 봐야 됩니다. 백도 두 점과 연결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뭐 늘거나 뛰어서 네. 그래야지 이 급소의 간돌이 이 체면이 살거든요. 뛰어나갔을 때 역시나 여기에 좀 활용이 돼 있기 때문에 뭔가를 조금 그 넷, 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일단은 여덟. 가야죠. 아홉, 고기를 둬요. 약간 아까운 의미도 있는데 그냥 결행을 하네요. 이제는 엮는 게 좀 사라졌을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뭐 호구로 두겠죠. 네, 뭐 있거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뒀기 때문에 젖히는 자리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계속 두겠다는 것 같아요. 최기훈 선수 생각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호구로 두고 최기훈 선수의 작전이 그렇게 일관성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지금 뭔가 좀 그 확실한 수가 안 보여서 네. 결단을 좀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기 악수이기 때문에 다음에 뭐 백이 오히려 한 칸 뛰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은 자리거든요. 계속 둬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백이 손을 돌려도 그렇지만 특별한 수는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계속 둬야 됩니다. 백도 우변을 살려둘까요? 여기요. 여기 박정상 선수 스타일로는 그냥 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최소한 뭐 중앙을 계속 두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 돌이 오게 되면 여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그냥 살아야 될 때
둘, 살 것 같아요. 네. 스타일이거든요. 다섯, 이 여섯, 자리도 상당히 급소네요. 일곱, 여덟, 아홉, 이번에도 맞추셨습니다. 아, 정말 100만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리 맞고 나니까 흙도 얇네요. 네, 여기가 계속 뭔가 좀 지키기는 싫은 거예요. 너무 공배니까요. 아,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키게 되면 이 한 수로 인해서 여기가 어느 정도 보강이 됐기 때문에 백은 이제 또 숨을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모양이 벽이 쌓여져서 이런 식으로 또 키우게 되면 여기 이제 40집이 아닙니다. 여기 한 마지막 60집 이상 날 것 하나, 같아요. 둘, 폭이. 셋, 들어가기도 이제 네. 떨린 형태가 됐죠. 네. 여섯, 일곱, 여덟, 최계훈 선수가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은 지금 시기입니다. 일단 주도권 자체는 박정선 선수한테 확실히 넘어갔어요. 아, 모양이 급소를 한 방 맞아서 영 두기가 어렵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요. 과감한 작전인데요. 박정선 선수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까지 들어와? 뭐 이런. 바로 차단하면 우변 안 잡히나요? 여기요. 네. 여기가 차단은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여기 이제 약간 있어서요.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네. 아주 그 좀 애매한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하나, 공격을 좀 둘,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넷, 백도 이제 일직선으로 여섯, 공격하기에는 일곱,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기 여덟. 때문에 가장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서 뭐 아주 흙이 안 되는 그림이죠.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면 가만히 넘어갈까요? 넘어가면 이제 한 번 더 둘 겁니다. 받으면 여기까지 선수에서요. 네. 이 그림은 활용을 많이 당했죠. 아, 이 그림도 별론데요. 여기서 어렵네요. 마지막 흙은 거의 받아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다섯, 여섯, 그러네요. 더 들어가네요. 아예. 기사들 얘기하는 걸로 그냥 난장판 만드는 거예요. 네. 그냥. 예, 뭐 어렵게 두는 거예요. 뭐 초읽기니까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간이 많다면 흙이 무리한 작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초읽기 바둑에서 이렇게 상대가 버텨오면 어렵습니다. 그것도 지금 마지막 초읽기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자, 흙의 생각은 여기 한 점은 이제 다섯, 이곳을 이제 좀 파워하게 되면 충분히 집으로는 괜찮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까진 받아줬네요. 네, 여기는 막히게 되면 원체 아픈 자리라서 하나 받았고요. 일단 득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흙이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느는 것은 돌 자체가 무거워서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만 맞아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늘어요. 뭐 완전히 느는 것까진 예상 안 하셨던 거예요. 느는 건 너무 무거운데요. 그냥 여기 두들겨 맞으면 괜찮은 건가요? 입구자로 나가면요? 모자 씌움했을 아, 때? 여기요? 네. 나가도 다 잡으러 가는 건가요? 나간 게 아니라서. 어,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백도 좀 떨리긴 합니다. 네. 마지막 여기서 둘, 셋, 기가 막힌 공격 수단이 있으면 다섯, 상당히 좀 여섯, 무거워 보이는데요. 일곱, 오히려 이렇게 하고서 간명하게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여기 밀지도 못해요. 바로 끊어버리죠. 네. 이어야 되는데요. 네, 이어야 되면 일단 모양이 무너졌어요. 빈 삼각이죠. 자, 그러고 쉬어가면 이 모양 자체는 일단은 뭐 안형은 없어요. 네. 돌의 탄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나가는 방향 자체가 벽으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상당히 답답한데. 아,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을 수밖에 없었고요. 최기훈 선수의 이 수는 좀 버틴 느낌이 있지만 심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돼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지금 공격 당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두면 다시 늘어요. 둘, 그냥 귀는 살려주고 여기 잡습니다. 넷, 다섯.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활용 자체도 지금 일곱. 덜 되어 있는 상태라서 만약 지금 젖혀서 물어보면 어떻게 받을까요? 지금요? 지금 저 치면 애매하네요. 어떻게 받았을 것 같으세요? 지금 저 치면 그래도 귀를 받았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해놨던 게 좀 득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약간은 여기서 득인데. 네. 그럼 뭐 지금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냥 여기 그냥 다 살리겠다. 일직선 싸움 가자는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면 여기 공격하다 보면 흙이 어느 순간 뭐 여기도 맞고요. 백의 집은 전부 다 파워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 떨리는 작전입니다. 일곱, 일단은 뭐 여덟. 쉬우겠죠. 오, 보기 안 쉬워요. 박정선 선수도 크게 무리 안 합니다. 무리 안 해도 되는 국면까지 온 거예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안 뒀다는 것. 자, 이런 식으로 두면 탈출은 되지만 여기 또 기분 좋은 자리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두텁게 막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한 방으로 인해서 막혔기 때문에 여기 연결고리도 사실 이런 식으로 툭 끊게 되면 둘, 셋, 다 끊기거든요. 네. 여전히 하중앙은 여섯. 미생이고요. 일곱, 여덟, 아홉. 날일자로 조금 틀어가기는 했습니다. 아까처럼 벽이 생긴다면 가까이 가는 것보단 좀 먼 게 낫다는 건가요? 네, 그런 의미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한 발이라도 옆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워두는 것이 조금 낫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일단 흙이 이 자리를 두어서는 한숨 돌렸어요. 마지막. 자, 곳곳에 흩어져 있는 흙의 엷은 돌들을 어떻게 다섯, 정리를 하느냐가 여섯, 관건입니다. 일곱. 지금 뭐 여덟, 아홉. 엷은 자리가 흙이 워낙 많아요. 여기도 지금 결정 안 됐죠. 여기도 군마죠. 여기도 남아 있죠. 네. 흙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여기를 한 수 더 놓기 때문에 집으로는 많이 좀 득을 봤어요. 여기가 이제 집이 이제는 뭐 확정가로 보면 한 25집 정도? 그러면 뭐 집으로는 일단 할만하거든요. 흙이. 흙은 예순집에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여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50에서 55 사이라고 봐야겠죠.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두텁게 두텁게 줍니다. 두어갑니다. 단수는 왜 아꼈을까요? 네, 여기는 뭐 여기를 잡았을 때 좀 다르고요. 네. 여기를 계속 둬야 되거든요. 여기가 끊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둬도 된다라는 겁니다. 두텁게 운영을 합니다. 하중앙, 우중앙, 상중앙 하나, 세 군데가 넓습니다. 완전히 이 다섯, 돌을 가뒀네요. 여섯, 양쪽에서. 일곱, 여덟, 아홉. 거기까지. 기사들 보면 좀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조금 달라졌다라는 평을 많이 받거든요. 최기훈 선수가 뭐 힘이 장사가 됐네요. 장사가 네, 달라진 거죠. 네, 달라졌어요. 이 자리 막는 자리가 큰 수예요. 왜냐면 이 막는 수가 집으로도 크지만 전체 백돌도 좀 10개 만듭니다. 이 막은 수는 다음에 이 날일자를 보고 있는 수거든요. 네. 여기가 뭔가 좀 넷, 확실하지가 않고요. 여섯, 일곱. 그리고 귀도 좀 이제 맛이 좀 생겼습니다. 네, 이 자리 좋은 자리예요. 백도 두텁게 받아두었습니다.
집으로는 계속 득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흑의 돌들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자, 흙의 엷은 돌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떻게 응징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승자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